교수님 근데 상하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순환을 겪게 된 거예요? 그걸 알려면 우리가 19세기 상하이로 역사 여행을 좀 떠나봐야 됩니다. 당시 상하이 한번 풍경이 어땠는지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냥 완전 시골 풍경 같은데요?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. 네, 지금 이것은 운하길을 지나가고 있는 곳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. 그러니까 샹하이는 지금 중국 남북 해안선의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. 양쯔강 하구에 자리 잡은 도시죠. 그래서 양쯔강에서 배출된 흙, 모래가 막 쌓여서 뻘밭처럼 이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. 그래서 상해, 바다 위에 있다.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일종의 이제 농어를 잡고 막 생활하는 청나라의 변방에 있는 작은 어촌과 같은 그런 도시였던 거죠.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. 당시 청나라는 이 황제의 사치와 부패로 백성을 향한 수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어요. 이제 이것 때문에 지방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막 반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. 여기에다가 영국에서 들어온 아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갔어요. 그래서 청나라는 이 아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아편 금지령을 내리고 영국의 아편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이 어땠을까요? 아, 열받죠. 노발대발하죠. 그렇죠. 그래서 함대를 완전히 이끌고 광저우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1840년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. 맞아. 기억난다. 전쟁에서 이 영국에게 굴복한 청나라는 중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게 되거든요. 난징 조약으로 청나라는 상하이를 포함해서 5개 항구를 영국에게 개항하기로 합니다. 원래는 이게 청나라의 관리 안에 다 이루어져 있었던 외국과의 교역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영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개항장으로 바뀐 거죠. 청나라 입장에서는 강제 개항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샹하이였던 겁니다. 근데 교수님 영국은 왜 참 많은 곳들이 있는데 왜 그중에 샹하이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?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. 지금 영국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. 하나는 무역을 하는 것과 하나는 선교를 하는 거였어요. 그러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, 물길을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거점이라고 상하이를 생각했던 겁니다.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, 바로 이 강은 또 다른 중요한 수로가 있어요. 그게 바로 항저우와 베이징을 연결해주는 대운하라고 하는 2,000km에 달하는 인공수로입니다. 와, 대운하를 판 거예요? 2,000km. 이게 이제 1000년이 넘도록 역사가 있는데 이 대운하와 양쯔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샹하이를 점령하면 이 베이징으로 가는 유통로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샹하이에 대해서 특별히 욕심을 갖고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. 다 모아놨네요, 그냥. 진짜 요충지네요. 그렇다면 대체 상하이를 개항한 영국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? 상하이에 뭐 이렇게 인프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국인들의 커뮤니티, 조계를 형성을 했던 거예요. 조개? 조개. 조개? 조개란 단어는 저희 안 쓰는 거. 네, 이 조계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들이 청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이었고요. 개항 도시 안에 위치한 외국인들만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. 네. 그리고 영국은
세계 최초로 청나라에 이 조개 지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. 여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가 되는 와이탄입니다. 하지만 이 조개가 단순한 거주지만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. 청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조개는 엄연히 청나라 땅이잖아요. 근데 왜 청나라의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걸까요? 왜냐하면 조개는 곧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. 즉 외국인이 중국의 법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기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, 이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하거든요. 자,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에게 빼앗긴 토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어요. 교수님, 그러면 영국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이 상하이 땅을 얻었으니까 다른 서구 열강도 이제 호시탐탐 노릴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영국이 200년 가까이 사실 집요하게 이런 샹하이를 얻고 싶어 했었었는데 청나라의 저지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아편전쟁을 통해서 성공했잖아요.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에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동아시아로 세력을 뻗기 위해서 막 눈치를 보고 있던 서구 세력들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한 거고요. 1845년에 영국이 처음으로 이곳에 형성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미국입니다. 그렇게 미국,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또 영국 들어오는데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. 그럼요. 1849년에 프랑스 조개도 만들어지게 되죠. 그래서 중국은 불평등하게 당하면서 땅을 조금씩 서구 열강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.